자, 오늘은 수원 그 첫 번째 시간 지수죠. 지수 단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수 단원에서 우리 제일 처음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야 되는 게, 잠깐만. 1 지수의 1번 거듭 n이 a의 n 제곱근. 우리는 요것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A의 n 제곱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잖아. 이게 뒤에 단어에 근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근이라는 말은 언제 붙이냐면 어떤 x 값을 말할 때 근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방정식, 동그라미 1번을 쓸 필요는 없고 어떤 방정식인데 어떤 식의 x값인데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x를 n번 곱해서 a를 만드는 식의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총칭한다 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1학년 너가 만약에 1학년 10반이야. 그러면은 10반 애들은 10반에는 모든 학생들을 총칭하는 거지, 그치? 근데 너가 10반은 아니야. 자체가 한 개인이 10반이 될 수 없지만 10반 자체를 통틀어서 뭐 땡땡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10반에 철수가 있어. 철수는 10반이지. 그냥 10반은 철수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미안해.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만 이야기합시다. 잘 찍어야 되는데. 자, n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는 n개예요. 물론 중근 무시하고 n차식은 기본적으로 근의 n개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실근의 개수를 묻는 게 이제 그중 실근의 개수는 이것도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그래프상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상수함수 두 그래프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굵직하게는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y는 x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y는 a라는 놈을 양수에다 그리면은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가지고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요. a가 0일 때는 한 개 나올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실근이 없죠. 실근이 없다. 교점이 없잖아. 이놈이랑 만나는 검은 선이 없어요. 그치? 실근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n이 홀수 일 때는 우리가 x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좋은데 막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이 x세제곱 그래프 잘 못 그려.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면 그냥 y는 x 그려도 돼. x의 1승도 홀수잖아. 그치? 어쨌든 얘는 y는 a를 얻다 긋든 다 교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 찍히든 간에 그냥 n제곱근 a라고만 쓰면 돼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어디다 쓰지? 홀수 제곱근 안에 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1 자체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로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세제곱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5라고 쓸 수가 있어. 즉 봐봐, 요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수랑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짝수제곱근은 그럴 수 없어요.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를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홀수제곱근은 마이너스가 루트 밖으로 자유롭게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알았죠? 왜냐면 이게 문자로 나올 때 문제가 돼. 세제곱근 a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야. 알았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수의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지수의 확장이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지수 법칙이라고 할게요. 네.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다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밑이 0보다 크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쓸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할 때 n제곱근 a, b 이렇게 곱하는 행위는 당연히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우리 그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그 복소수 있잖아. 둘 다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근데 고1 때 거부터 내 강의를 들었으면 알 거예요. 굳이 아니야. 그건 얘기하지 말자. 투머치까지는 가지 말자. 자, 그리고 뭐 나눌 때도 나누기가 된다는 것도 뭐 공식으로 쓰기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루트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둘 다 부호가 0보다 컸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m승은 이 m승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요거는 생략하자. 잠깐만, 요거는 생략하고 아니다, 다 쓰자. 얘는 a의 m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중요한 공식들이 나와요. m제곱근 n제곱근 a가 반대 mn제곱근 a가 되고, 그게 n제곱근 m제곱근 a가 됩니다. 이게 지금 센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센서학이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번에 그냥 개념 강의 하나를 쫙 따가지고 모든 앞으로 찍게 될 모든 강의 앞에 이걸 그대로 복붙해서 쓰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자, 이거는 mn제곱근 m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수법칙 여기까지는 그냥 지수법칙은 아니고 이제 지수법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중요한 거 1번. 자,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a의 1승은 1이죠.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 그지같이. 기다려봐. 자, 다시 a의 0승은 1이고 a의 1승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수의 표현들이고요. 두 번째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승이 되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n승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의 m승은 a m승, b의 m승, a분의 b의 n승도 a m승분의 b의 m승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웠는데,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걸 가지고 여기 있는 공식들 중에 조금 어려운 3번과 4번에 대해서 한번 증명 과정을 해볼게요. 자,
자, m제곱근 n제곱근 a는 a라는 놈의 n분의 1승에 n분의 1승이 되고, 그치? 이러면 지수끼리 곱하기가 들어가. 이것도 안 써놨구나. 지수끼리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끼리 곱하기가 들어가서 이거는 5번을 여기다 써놓고 5번 자리에 써줘야겠다. 그쵸? a m승의 n승은 a의 mn승. 그쵸? 곱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곱하기니까 mn분의 1승이 되고, 그게 mn 제곱근 a가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증명 과정이고, 두 번째 mp 제곱근 a의 np승은 a의 np를 np분의 1이 돼서 a의 n분의 m승이 돼 n분의 n승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m제곱근 a의 n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pp가 서로 약분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눈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루트를 이렇게 다 n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에 되게 막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었어. 내가 이제 수라는 거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더 이상 그러니까 루트조차 지수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게 다 하나, 모든 건 하나다. 약간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즐거워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분수로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것도 좋고, 이렇게 루트 자체로 푸는 것도 좋으니까 잘 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보니까. 그래서 공식들을 잘 숙지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특히나 실근에게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이거 헷갈려. 나 이해가 안 돼. 이 그림 그릴 줄 아는 상태에서 강의 들으러 오세요. 알았죠? 문제 계속 이어 풀게요. 문제에서 만나요. 자, 센수학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를 들어가 봅시다. 와, 내가 이 개고생을 또 한다니. 왜 책은 바꿔가지고, 그치? 신사고 출판사 너무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1번 너무 두껍죠. 한 6mm가 딱 적당한 것 같아. 6mm보다 조금 부족한 5.5mm로 할게요. 64의 세제곱근은 시작부터 터지죠. 64의 세제곱근 또 터지죠. 이런 시장 잠깐만. 깔끔하게 나오죠.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치? 이거는 어떤 x값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치? 무슨 x값인데? 세제곱해서 64를 만드는 x값이었다고. 그래서 이거가 세제곱 마이너스 64가 4의 세제곱이에요. 3승 빼기 3승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가 4도 나오지만, 그치? 이 4가 바로 세제곱근 64예요.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15 4 빼기 마이너스 12 2 루트 3 i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총 x값이 3개가 나오게 돼요. 왜 3개야? 3차니까, 그지? 3차니까 3개인데 이것뿐이다라 그러면 틀린 거지. 자,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럼 이것도 x라고 잡아서 어떤 식이었던 거야?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치? 틀렸죠. 세 번째 8의 4제곱근. 대제곱근이 4면은 자 x의 4제곱이 8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제곱 짝수제곱근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짝수 그리고 양수, 그러면은
그래프를 떠올리면 좋겠죠. 난 지금 설명을 위해서 그려주는 거고 본인들은 이제 마음속에 x 4제곱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게 4제곱은 8과 마이너스 4제곱은 8 이렇게 뿔마루 두 개죠. 3번 틀린 겁니다. 4번 n이 홀수 3의 n제곱근 x 세제곱은 3 무조건 1개 4번 맞는 얘기죠. 5번 n이 짝수 글씨 좀 안 써진다 오늘. 이런 걸 찍을 때는 글씨가 좀 잘 써져야 선생님들 재밌거든. 근데 좀 그지 같네. x n승이 마이너스 4다. 근데 짝수번 곱했잖아. 이거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답은 4번이다.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세요. 시험 때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봐도 돼.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따지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이건 문제가 거의 안 바뀌었네요. 지수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이렇게 찍어도 오는 게 또 괜찮지 않나? 그치? 2022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서. 자, 2의 3분의 1승 지수 계산.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이거 우리 지수법칙 쓰면 돼요. 2의 세제곱근은 3분의 1승 2의 4분의 1승. 그럼 지수끼리 곱하니까 더해지면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12분의 7승이니까 12제곱근 2의 7승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1번 맞는 내용이죠. 옳은 내용이야. 옳지 않은 내용인데 옳은 거니까 어떻게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그지? 2번 세제곱근의 마이너스의 루트의 64. 이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나갈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는 2제곱근이야. 최소한 2부터 들어가거든, 저 n자리가. 아무런 거듭제곱을 안 한 거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긴 그렇잖아. 1승을 거듭제곱해서 1 나온, 뭐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세제곱근, 2제곱근, 64인데, 우리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m제곱근, n제곱근, a. 이거는 mn제곱근 a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3, 2, 6제곱근. 64는 2의 6승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3번. 얘도 둘이 곱해놓을까요? 3, 5, 15 제곱근 8. 2의 3승, 그치? 3과 15는 3이 겹치죠. 나누면 5제곱근 2가 됩니다. 4,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다 빼주고요. 27과 8은 각각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제곱 루트 다 풀리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면은 세제곱근 안에 8분의 27로 다시 넣어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5번. 5번이 답이었나 보네. 세제곱근 7과 루트 7을 6승을 하래, 곱해서. 그럼 나 같으면 각각 6승을 하고 곱할 것 같아. 각각 6승하면 어쨌든 루트가 다 풀리거든. 그러면은 세제곱근은 세제곱마다 풀리니까 루트 풀면은 7이 2개 나올 거고, 제곱근 루트는 제곱마다 풀리니까 6번 곱했으면 3번 풀리지. 그럼 7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7이 틀렸다. 답이 5번이다. 지수법칙은 잘 적용하시면 돼요. 뭐 손에 익을 때까지 하시면 되지. 별건 없습니다. 자,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지수법칙 중에 m제곱근, n제곱근, x가 mn제곱근 x다. 요거 이용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 다 2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12제곱근 x 첫 번째 거 분자부터 쓰면 그렇게 되고, 분모는 8제곱근 x. 두 번째 거는 분자 쓰면 6제곱근 x, 분모 쓰면 12제곱근 x. 마지막은 8제곱근 x, 6제곱근 x 해서 이게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지니까 남는 게 뭐야? 1이겠죠. 그치? 넘어갑시다. 생각해보면 수원 강의는
문제가 지금 똑같긴 한데 찍는 게 한 3년 만인 것 같긴 해요. 2019년도쯤인가 18년도인가 19년도쯤 찍은 거라 오랜만이네. 반갑다 얘들아. 자, 세수의 대소 관계인데 숫자 자체가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5의 3분의 1승 10의 4분의 1승 20의 6분의 1승. 그러니까 50, 20도 문제지만 이 지수 껍데기가 서로 다르니까 비교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를 통분해서 12분의 4승 5의 12분의 3승 아니 자꾸 5래 20의 12분의 2승 그치? 그렇게 되면은 12분의 1승으로 모든 숫자를 묶었다고 생각하면 5의 4제곱 625고요 10의 세제곱은 1000이고요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럼 봐봐. 이 껍데기를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을 맞춰 놓으니까 결국 안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은 누가 제일 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1등, 2등, 3등.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거듭 제곱수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2의 1승부터 한 2의 12승까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3의 1승부터 3의 6승까지도 계산을 해보시고 4의 1승부터 4의 6승은 2의 거듭제곱이랑 똑같아. 여기서 추출하시면 되고 5의 1승부터 5의 4제곱, 5의 5승까지 보통 5의 5승까지는 한번 계산해보는 게 좋아. 눈에 익어야 돼요. 6의 1승부터 6의 3승까지 7의 1승부터 7의 3승까지 뭐 이 정도는 일단 그냥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제곱수가 기억나는 것들도 있잖아. 12제곱은 144, 13제곱은 169, 14제곱은 196, 15제곱은 225 이런 것처럼 이 숫자들도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한번 써봐. 계산기 두드려 봐도 되고 눈에 익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나온다고. x 세제곱은 343이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는데 343이 7의 세제곱이거든.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넘어가죠. 자, 지수가 정수인 시계 계산 다 숫자밖에 없는데 이거 질문하면 진짜 바보다. 그치? 진짜 초라한 거 아니야? 자, 지수 정리부터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섣부른 계산보다는 정리가 우선인데 다 3으로 통일을 하자.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승 4 얘는 2의 제곱에 세제곱 2의 세제곱에 세제곱 9 그치? 3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승 분모는 4 2의 6승 더하기 2의 9승 분의 9 그치? 그러면은 얘네랑 얘네를 이제 묶을 건데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묶으면 3 더하기 1로 묶일 것 같아요. 2의 6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3승으로 묶일 것 같고요. 그치? 근데 요게 4야 약분 이게 9야 약분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6승 분해니까 3의 6승 2의 6승 분의 1이 돼서 6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야? 선생님이 이걸 찍는 이 시점은 2020년 1월이에요. 1월. 내가 뭘 안 했나 했더니 어제 일기를 안 쓰고 자서 오늘 또 일기를 써야 되네요. 아침부터 운동 갔다 오고 막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전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자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 그 학생들은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자. 이것도 뭐 숫자 계산이죠.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제곱이죠. 그거에 4분의 5 그거에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3분의 4승 그치? 그러면은 5분의 3에 척척척 5분의 3에 1승이네. 다 지워지네.
척척척척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는 요 앞에 있는 숫자 밑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 뒤집었으면 돼. 그냥 3에 약분하면 여기 2 남잖아. 제곱. 그러면 5분의 27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건 뭐 다 지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의 루트는 1승인데 뒤집혀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면 되고, 3분의 1의 세제곱근은 3에 마이너스 뒤집어졌으니까, 그리고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랑 숫자랑 따로 보는 거야. 부호는 뒤집어져 있으면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놔두고. 오케이? 4제곱근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치? 이거의 4분의 1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6제곱근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인데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6분의 1, 3의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 곱하잖아. 이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아니지, 지수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지수끼리 더해야지. 자,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이너스 6분의 7, 3의 마이너스 6분의 9, 아니? 6분의 3. 너무 귀찮아. 이게 PQ인데 PQ를 더하래. 6분의 10이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부호 따로 숫자 따로. 알았지? 부호 따로 숫자 따로. 좀 각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한 번에 다 보려고 난 한 번에 다 본 것 같지만 선생님은 하나하나 본 거예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보이니까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알았지?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인데 하면 제곱, 그리고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번에 간다고. 알았죠? 자, 요거 뭐 애들 장난이지. 루트가 무려 4개야. 2개. 2, 4. 16제곱근 A가 되겠고, 4. A는 64A가 되겠죠. 그러니까 A 16분의 1, 얘는 A가 64분의 1.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하면 16분 64분의 4거든. 둘이 그 더해지니까 64분의 5승이 되겠죠. 뭐 지수법칙을 잘 숙지하고 왔다 하면 알 거고요. 그치? 곱하면 더하고 뭐 그런 것들은 공식대로 보시면 되니까. 이게 새로운 계산 수의 형태에 대한 계산들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밑에 문제 같이 풀어보면 돼요. 영상 멈춰놓고 아래 문제 풀고 따라와. 하나하나. 공식 처음 본 애들은, 해본 친구들은 술술 따라오되 본인의 계산에서 선생님의 계산으로 변화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일지 아니면 내 계산도 충분히 괜찮은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잘한 계산을 굳이 막 열심히 설명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난 지수를 처음 배울 때도 별로 어려운 적이 없고 더 쉽게는 못하겠어. 알았죠? 혹시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공부 많이 해. 근데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은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자, 3의 4승을 A라고 했고 8의 제곱을 B라고 했지만 이건 깔끔하게 A가 뭐고 B가 뭐다라고 말하면 깔끔한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깔끔하지 않은 식이에요. 얘는 3이 뭔지가 궁금한 거야. 3이 뭔지를 찾으려면 이렇게 4분의 1승을 해주는 거야. 척척 지어주고 3은 A의 4분의 1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럼 2의 6승이 B란 얘기니까 요것도 정리하면은 2는 B의 6분의 1승. 오케이? 그럼 12의 11승은 12는 4 곱하기 3의 11승이잖아. 그치? 2의 22승 곱하기 3의 11승. B의 6분의 1의 22승 곱하기 A의 4분의 1승의 11승. A의 4분의 11,
P의 3분의 11 뭐 이렇게 4, 3 답이 4번. 뭐 별거 있나 뭐 그치? 이거 말고 찍어야 될 게 너무 많아. 마이너스 V죠? N V죠? 뒤집어 64의 마이너스 64 N분의 1승이야.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 64는 2의 6승이거든? 이거 N분의 1승이면 뭐야? 2의 N분의 6승이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양의 정수.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숫자. 알았죠? 그러면은 N분의 6이 정수가 되려면 N 곱하기 정수가 6이라는 얘기니까 N은 6의 약수, 양의 약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글씨 저렇게 개판으로 보여 화면에? 너무 작게 쓰나? 좀 두꺼운 걸로 바꿀까요? 볼롤롤러. 아무튼 1, 2, 3, 6 이거는 아이패드 애플 펜슬의 문제 아니 굿노트의 문제야. 알았죠? 다 다음에는 뭐 6, 12가 나오겠네. 그죠? 넘어가죠. 자 이건 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을 눈에 익혀야 돼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 a 마이너스 1 하는데 이게 서로 역수 관계라 그냥 계산을 1대 1.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요. 전개하면은. 전개하면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상태가 좀 달라. 이런 마이너스 승이 있는 건 서로 역수 관계라. 그래서 잘 봐. 이거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제곱이라는 게 이거를 제곱하면은 2랑 2분의 1 곱하니까 1승 되죠.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 알았지? a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 둘을 빼는 거잖아. 빼면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서 얘 똑같은 게 지워져요. 그리고 2a-1 더하기 2 이게 답이야.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찾아주는 거네. 이거를 제곱하면은 x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로 나오는데 걔가 4, 4, 16 아니 16 4의 제곱. 그치? 그럼 요게 14지.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제곱을 하면은 얘가 16의 제곱 196이 되니까 이거는 194다. 뭐 이렇게 제곱 숫자 앞에서 외우더라고 했죠. 그렇게 하셔야만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내 말을 내가 중간에 멈춰서 하는 말은 무조건 해봐. 이따가요 이러지 말고. 알았지? 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값을 구하라는데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는 항상 꼴불견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분모 분자에 a x승을 곱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승이 사라지지. 그러면서 그냥 3, 요거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1 3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하다 보면 답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계산 과정이 충분히 깔끔한가. 항상 풀 줄만 아는 수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요. 그게 정말 필요로 합니다.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뭐 계산 깔끔한 게 중요하진 않지만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쓰고 깔끔하게 쓰고 뭐 그런 거에도 도움이 좀 받을 수 있지. 깔끔한 계산이라는 게.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게 x승, y승 주고 x분의 3, y분의 5를 줬잖아. 이게 장난질 하는 거지. 5의 x승이 2의 3승이 하필 또 8은, 그지?
양쪽에 x분의 1 이렇게 걸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2의 x분의 3승이 5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놈이 튀어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똑같지 않겠어. 40의 y승이 2의 5승이에요. 32는 그러면은 2의 y분의 5는 40이란 말이죠. 그럼 둘이 나누래.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는 숫자를 나눴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5 나누기 40이니까 8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치? 풀이 방향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고요. 잘 따라옵시다. 넘어갈게요. 자, 얘도 앞에 거랑 똑같은데 얘는 뭐 문자가 3개 냈지. 그러면 는 k 하나 딱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k를 잡아내야 3의 x승은 k다 할 때 3은 k의 x분의 1이다로 우리가 이렇게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4는 k의 y분의 1일 거고 12는 k의 z분의 1일 거야. 그치? 근데 3, 4, 10이다. 3, 4, 10이면은 3 곱하기 4가 그치?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 얘가 12고 12가 k의 z분의 1이면 둘이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서로 같은 둘을 어떻게 하래? 빼래. 그럼 얼마야? 0. 끝. 나이스. 마지막 대망의 지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년 후 이 방사성 물질의 처음 양을 m제로. 여기서 나오는 실생활 문제들에 나오는 말들이 다 헛소리들은 아니에요. 진짜 실생활에서 있는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이야기,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다예요. 진짜 방사성 분기 연소를 가지고 뭐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유적에서 발굴된 어떤 사람의 뼈 같은 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이 몇백 년 전 사람인지 몇 세기 시절의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자, 3년 후 이물질량은 처음 양의 절반이 된다고 한다. 3년 후 물질량은 M3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인데 처음 양의 절반이라 A0 곱하기 M0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12년은 M0에 A의 마이너스 12승, 그치? 그럼 A의 마이너스 3승이 2분의 1인데 12승 몇 승 해야 돼? 4승 해야 되겠죠. A의 마이너스 12승은 16분의 1이 돼서 처음 양의 16분의 1배다. K가 16분의 1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보면 되겠죠. 우리 센수학을 푸는 친구들도 언젠간 선생님이 쓰고 있는 마플 시너지로도 넘어와 봐요. 마플 시너지는 이미 다 촬영이 된 거긴 한데 그게 문제가 좀 더 다양하거든. 그래서 어차피 한 권으로 끝낼 건 마플 시너지도 많이 적극 추천하니까 센을 끝나고 나면 마플 시너지 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냥 문제를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센과 마플 시너지 정도를 푼 사람이 더 이상 풀만한 책은 없다. 선생님 그렇게 보거든요. 뭐 내신 대비하려면은 뭐 블랙라벨은 이런 걸 봐도 좋긴 한데 블랙라벨도 뭐 예를 들면 풀 거면 스텝 1부터 풀면 안 되지. 스텝 2나 스텝 3만 골라 풀고 넘어가는 거지. 센도 괜찮지만은 이런 책들 열심히 푸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계산 과정들 그러니까 풀어서 답이 나오는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해설지랑 비교하는 습관은 많이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해설지는 풀이가 길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정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실제는 좀 달라요. 알았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로그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